1947년 손기정에게 예상 밖의 엽서 한 장이 날아옵니다. 엽서? 그것도 해외에서 보내온 엽서였습니다. 엽서의 발신은 바로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했던 미국 선수 존 켈리가 보낸 거였습니다. 아, 미국 선수가? 네네네. 그렇다면 존 켈리는 왜 손기정에게 엽서를 보낸 걸까요? 사실 이 손기정하고 네. 존 켈리, 네. 이 두 사람은 특별한 인연의 끈이 있었거든요. 베를린에서 손기정이 우승했을 당시 존 켈리가 신고 있는 운동화를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와. 왜 축구 같은 거 할 때도 이렇게 유니폼. 네, 좀 메시 있잖아요. 선수의 축구 어떻게든 한번 신어보려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그 기를 한번 받아보려고. 맞습니다. 네. 손기정은요, 흔쾌히 자신이 신던 운동화를 존 켈리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10년 후 존 켈리가 한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을 한 거예요. 와. 기운. 네. 기운이 있었어. 존 켈리는 손기정이 준 운동화의 그 기운 덕분에 우승한 것 같다면서 고마운 마음을 담아가지고 땡큐 손 하면서 엽서를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손기정은 존 켈리의 우승 소식과 함께 엽서에 적힌 한 부분을 보고 눈이 반짝였다고 합니다. 엽서? 대체 어떤 부분이었는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보스턴. 바로 보스턴 마라톤 대회였습니다. 이 대회 유명한 대회죠. 맞습니다. 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는요, 세계 4대 마라톤 대회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대회인데요. 그만큼 오랜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대회입니다. 그런데 손기정은 왜 보스턴 마라톤 대회라는 이 부분을 보고 눈을 반짝였을까요? 사실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한 거예요. 몰랐어요? 네. 그래요? 여태껏 이 손기정은 마라톤으로 나갈 수 있는 국제대회는 오직 올림픽만 있다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야, 이게 기회네요. 기회죠. 광복 이후 한국은 한 번도 국제대회에 출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후배들이 자신을 대신해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우승을 한다? 손기정은 자신이 못다 이룬 꿈을 이룰 철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손기정의 출전 결심은 시작부터 난항에 부딪힙니다. 왜였을까요? 우리가 해외 갈 때 뭐가 필요해? 여권. 여권이 필요하죠. 그게 없지 않나요? 아니 왜냐면 근데 올림픽은 갔었는데. 올림픽. 그때는 일본. 그때는 교수님. 근데 여권을 왜 발급을 못 받죠? 여권은 우리가 다른 나라로 여행 갈 때 우리나라 정부가 발급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 때는 아직 공식적인 우리나라 정부가 들어서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가 없었던 대신에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었던 미군에서 미군정청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를 대신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 군정청은 원칙적으로 한국인의 해외 출국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여권을 발급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손기정은 이대로 대회 출전을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방법을 찾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예전부터 우리 손기정 일단 그죠. 무작정. 들이대는 성격.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선생님한테 형님이라고 하는데. 아이, 맞습니다. 손기정은 고심 끝에 직접 미군정청 찾아가서 호소하기로 합니다. 와. 다행히도 미군정청에 베를린 올림픽에서 활약했던 손기정을 기억하는 호의적인 미국인이 있었어요.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손기정이라는 명성이 여전히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덕분에 손기정은 여권을 대신할 수 있는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게 되죠. 그리고 미국에 가서 사용할 자금 역시 미군정청의 지원을 통해 해결하게 됩니다. 와. 그렇게 1947년 4월 손기정은 남승용, 서인목과 함께 드디어 미국으로 가는 미군 수송기에 몸을 싣게 됩니다. 야. 손기정 일행은요, 일본, 하와이,
샌프란시스코, 뉴욕을 경유해서 보스턴에 도착할 계획이었습니다. 다행히 세 사람은 순조롭게 일본을 지나 하와이에 착륙할 수 있었죠. 그런데 송기정 일행이 하와이 공항에 도착한 그때 소스라치게 놀랄 돌발 상황이 벌어집니다. 돌발 상황?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쌀, 고추장, 된장, 간장, 고춧가루 같은 것을 넣은 깡통들이 들어있었다. 세관원은 여전히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짓거리며 그것들을 낚고 챘다. 자, 지금 공항 직원이 송기정 일행의 앞을 가로막더니 가방까지 빼앗아간 거예요. 게다가 공항 직원은 이 빼앗아간 가방을 마구 뒤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이 음식이 생소하니까 위험물로 막 보고 막 이런 건가요? 뭐죠? 왜냐하면 송기정 일행의 여행 증명서가 하와이까지만 통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게다가요, 송기정 일행은 이 영어를 전혀 못했기 때문에 공항 직원하고 전혀 의사소통이 되질 않는 거예요. 아, 큰일이다. 송기정은 낯선 이국 땅에서 그저 막막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혹시 이대로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는 거 아닐까? 라는 절망적 생각까지 했겠죠. 어우, 준비만 했는데. 결국 송기정 일행은요, 모든 짐을 빼앗긴 채 공항에 붙잡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망연자실한 송기정의 귀에 반가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디선가? 한국어? 한국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유 빨리 잡아야 돼. 그분 저기 알죠. 나저 송기정인데 지금 이렇게 잡혔어요. 저 네. 고추장인데 빨리 좀 시합 남았는데 지금. 이게 지금 뭐냐면 사실 공항 직원이 몇 번이나 이 공항 내에 방송을 해가지고 한국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던 거예요. 다행이다. 그 공항에서 그 방송을 들은 한국 교포 목사가 송기정 일행을 도우러 왔던 겁니다. 와, 너무 다행이네요. 다행히도 송기정 일행은요, 그 한국 교포 목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와이에서 새로운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송기정 일행은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을 가까스로 극복하고 마침내 보스턴 땅을 밟았습니다. 어렵게 왔어. 예. 그렇죠? 예. 한국에서 보스턴까지 가는 데만 무려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렸죠. 어떻게든 무사히 보스턴에 도착하긴 했는데, 아이쿠야, 송기정은 이 대회를 앞두고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왜였을까요? 뭐지? 송기정도 처음 마라톤 출전했을 때 가졌던 어려움이었는데, 처음에? 뭐죠? 경로를 모릅니다. 마라톤 대회 코스를. 네, 바로 서윤복이 뛰어야 될 마라톤 코스를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낯선 나라인데다가 낯선 코스를 달려야만 하니까 너무 걱정이 됐던 거예요. 네. 와. 게다가 대회에 출전해야 될 선수 서윤복의 컨디션이 최악이었거든요. 이 시차. 그렇죠. 이거 알죠. 맞습니다. 아유, 진짜. 태어나서 처음으로 탄 비행기, 첫 해외 원정, 시차 적응, 여러 악조건이 서윤복을 둘러싸고 있었던 거예요. 아유, 진짜 이 비슷한 레벨에 정말 최고 끝까지 올라가는 레벨에서는 그 잠깐 조금의 컨디션 차이에서 승패가 확 벌어지거든요. 근데 미국에 처음 가면 그러니까 이게 당황할 수가 있죠. 이 시차 적응에다 누가 얘기해 준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뭐지? 점점 이 피로가 누적되죠. 엎친 데 덮친 격. 그렇죠. 그러던 찰나 두 사람은요, 서윤복이 악조건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줄 기발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뭐지? 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모인 사람들로 응원단이 조직되어 저마다 코스 중간중간에서 우리들을 기다리기로 했다. 당시 보스턴에는 몇 명의 교포와 한국인 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교포와 한국인 유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응원단을 꾸린 후에 마라톤 코스마다 세워두기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어떤 점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뛰다가 그 길을 좀 알려줄 수 있는 코스를. 네, 코스를 그냥 모르니까. 맞아요. 그렇죠. 코스 중간중간에 한국인들이 서 있으면 혹시나 서윤복이 낯선 마라톤 코스를 헷갈린다고 해도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잖아요. 또 외국인들 사이에서 조선인들이 응원해 주는 것만으로도 서윤복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겠죠. 그럼요. 네. 그죠? 네. 손기정과 남승용은 모든 악조건 속에서 서윤복이 마라톤 코스를 제대로 달릴 수 있도록 끝까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던 겁니다. 와. 그리고 마침내 1947년 4월 19일 맑게 갠 하늘 아래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개최됩니다. 8개국 153명의 선수가 이번 대회에 참가했죠. 작년 우승자인 그리스 키리아키데스 선수부터 세계 최고 기록을 가진 핀란드 미코 히에타난 선수까지 쟁쟁한 이들이 다 모였습니다. 서윤복 역시 출발선 앞에 섰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코리아라는 국가명과 함께 태극 마크가 달려 있었습니다. 멋있다. 서윤복이 당당히 한국 국가대표로서 다른 나라 선수들과 겨루게 된 겁니다. 이때 이 서윤복을 바라보는 손기정의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나는 저렇게 못했는데. 본인의 일장기였잖아요. 그러니까요. 한편 되게 많이 부러워했을 것 같아요. 그 보면서. 뭔가 국제대회에서 코리아를 달고 뛰던 첫 선수잖아요. 네. 와, 정말 감격일 것 같고 꼭 우승했으면 하는 마음, 대리만족 같은 걸 좀 느끼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서윤복과 함께 출전한 또 한 명의 선수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서윤복과 함께 추천하는. 네, 3명 갔는데? 네 맞습니다. 아니, 저 3명이면 손기정, 남승용, 서윤복인데 그럼 둘 중에 한 분이 떴다는 거예요? 네, 누가? 남승용? 맞습니다. 아니 코치 아니에요? 네, 당시 남승용은요 35살. 그러니까요. 마라톤 선수로서 뛰기에는 나이가 많죠. 네. 그런데 태극 마크 한번 달고 뛰고 싶다는 그 마음 하나로 대회 출전을 한 겁니다. 드디어 출발! 신호와 함께 선수들이 달려 나갑니다. 총 42.19km 거리를 완주해야 하는 자신과의 긴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너무 기대된다. 서윤복은요 경기 초반부터 다른 선수들보다 뒤처져서 달렸습니다. 네, 송기정 역시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 초반에 다른 선수들보다 뒤처져서 달렸잖아요. 네. 송기정은 서윤복을 보면서 그때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네요. 한편으로는 송기정은 컨디션이 좋지 않은 이 서윤복이 자신과 달리 치고 올라오지 못할까 봐 몹시 조바심이 나기도 했습니다. 서윤복은요 10km 지점부터 겨우 3위 그룹으로 올라서기 시작합니다. 나온다. 서윤복의 눈앞에는 강력한 우승 후보자 핀란드 선수가 보입니다. 기필코 핀란드 선수를 따라잡고 싶었지만 거리가 좁혀지질 않아요. 이 서윤복의 몸이 뜻대로 움직여주질 않는 거예요. 준비만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서윤복이 지쳐가던 바로 그때 귓가에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윤복아, 조국을 위해 싸워! 우와. 소름 돋아 벌써. 목소리의 주인공 바로 송기정이었습니다. 송기정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온 힘을 다해 서윤복을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송기정이 조국을 외친 그 순간 서윤복은 마치 엔진을 하나 더 단 듯 빠르게 치고 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윤복이 핀란드 선수를 제치고 선두에 올라선 겁니다. 손기정의 그 말 한마디가 서윤복의 악바리 근성을 자극한 겁니다. 야. 그런데 서윤복이 선두가 된 그 순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돌발 사태가 벌어집니다. 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개 한 마리가 불시에 뛰어나와 나를 물려고 덤벼들었다. 뭐야? 발길질을 했다. 그러나 나동그라진 것은 개가 아니라 나였다. 아 이거는 이게 주최 측에서 이걸 좀 통제가 안 된 건가요? 갑자기 경기장에 난입한 개를 쫓아내려고 발길질 하다 그만 서윤복이 넘어지고 만 거예요. 아 이러면 이 페이스가 깨지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핀란드 선수가 다시 서윤복을 제칩니다. 그 순간 서윤복은 너무나 황망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죠. 여기까지 와서 서양 개새끼한테 당한다고 생각하니 어처구니가 없구나. 아 진짜 저런 말 나오지. 아니, 아 정말로. 이게 진짜 어처구니 없구나 진짜.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서윤복은 가까스로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미 달리던 흐름 깨졌습니다. 깨져요. 자신의 페이스 회복하는 거 이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게다가 핀란드 선수와의 격차는 너무 많이 벌어진 상황. 서윤복이 다시 선두로 올라서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너무 안타깝다. 하지만 서윤복은 앞만 바라보며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 악바리 근성으로 질주했습니다. 과연 보스턴 마라톤 대회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영상이 있습니다. 오 실제 영상? 네, 우와. 보시죠. A big field of cross-country runners gets away in the annual Boston Marathon. 이게 Young Fox 2 of Korea fight it out for the lead. 아, 귀여운 겠네. The Korean caught the sprinting pin and 걔가 forged 왜 ahead, 나와? not only winning by 2/3 of a mile, but clipping a minute off. 누? 몇 등? 몇 등? 설마? 1등? 설마? 1등? 오! 대단하다. 와. 야. 결승선을 제일 먼저 통과한 우승자는 바로 서윤복이었습니다. 서윤복이 대한민국 최초로 태극기를 달고 마라톤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야. 게다가 서윤복은요 2시간 25분 39초라는 세계 신기록까지 달성했습니다. 소름. 아니 대박. 근데 세계 신기록. 한 번 넘어졌는데 그걸 어떻게 다시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가서 1등을 했다? 서윤복은 대체 어떻게 우승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됐나? 바로 서윤복이 핀란드 선수에게 선두를 빼앗긴 후 32km 지점에서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코스가 시작된 겁니다. 상심의 언덕이라 불리는 2km나 되는 긴 오르막길이 펼쳐져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요, 이 극악무도한 오르막길 고개가 서윤복에게 역전의 기회가 되던 거예요. 왜였을까요? 왜냐면 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올랐죠. 올라갔거든. 아. 그 언덕 훈련 시키셨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서윤복은 손기정과 함께 산길과 언덕을 뛰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서윤복은 언덕을 쭉쭉쭉쭉 치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불굴의 의지로 서윤복은 핀란드 선수를 따라잡았습니다. 진짜 이런 데서 막이다. 나온다니까. 이런 데서 나온다니까. 훈련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상심의 언덕에서 대역전극을 펼친 후 서윤복은 결승선까지 쭉 1등으로 통과했던 겁니다. 이때 결승선에 들어온 서윤복을 본 손기정.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본인이 금메달 땄을 때보다 훨씬 기뻤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뛰고 싶다던 손기정의 꿈이 서윤복이 우승하는 순간 자신이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 같은 그 희열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세계 무대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널리 떨친 제자가 무척 자랑스러웠을 겁니다. 본인의 꿈을 이룬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코리아 달고. 그렇죠. 이때 손기정은 마치 11년 전에 잃어버린 자신의 조국을 다시 찾은 듯한 심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에서 성과를 낸 또 한 명의 선수가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아, 남승용. 아, 또 설마 진짜요? 남승용. 경기 포기하지 않았고요. 마라톤 코스를 완주하는 데 성공합니다. 남승용은 153명의 선수 중 12위로 결승선에 들어옵니다. 잘했네요. 그죠? 노장촌. 그러니까요. 아니, 솔직히 그 정도면 그냥 완주만 해도 우리가 박수를 쳐줘야 그렇죠. 되는데 맞습니다. 대단하네요. 잘한 거죠. 그렇죠. 서윤복과 남승용 모두 국가대표로서 이 조국의 위상을 드높인 겁니다. 서윤복은 당당히 시상대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보스턴 하늘 높이 태극기가 올라갔죠. 우승을 거머쥔 서윤복의 가슴에는 태극마크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손기정은 서윤복을 바라보며 북받쳐 오르는 감정에 눈물을 흘리고 맙니다. 이후 1947년 6월 금이 환영한 손기정 일행은 인천항을 통해 귀국합니다. 부둣가에는요, 서윤복의 소식을 들은 수만 명의 인파가 태극기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손기정이 베를린 올림픽 귀국 당시 받지 못했던 열렬한 환영을 지금 이 순간 받게 된 겁니다. 맞네요. 진짜 그 당시에 손기정이 받았어야 되는 그런 장면인데. 교수님, 당시 서윤복의 우승이 네. 우리나라에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때 시대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아시겠지만 우리가 1945년에 독립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독립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혼란스럽고 여전히 가난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념의 갈등 때문에 남북이 분열되고 이 과정에서 식민 청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 독립해봤자 뭐하냐. 우리는 이거밖에 안 되는 건가 라는 패배감까지 더 덮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국제대회에서 큰 승리를 한국 선수가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일제강점기 때보다도 훨씬 더 절실하게 우리 민족에게 어떤 용기나 희망을 주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손기정은 지도자로 승승장구하면서 한국 마라톤의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손기정은 평생 온몸을 바치면서 마라톤계의 아버지로서 맹활약했지요. 그리고 30여 년이 지난 1988년 서울. 어떤 역사 사건이 있었나요? 88년은 서울 올림픽.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올림픽 대회가 개최된 겁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 순간 수만 관중의 환호와 함께 88 올림픽에 막이 오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익숙한 한 인물이 올림픽 경기장으로 뛰어들어옵니다. 우와. 성화봉송 주자로 등장한 인물은 백발에 노인된 손기정이었습니다. 이야. 와. 손기정은 성화를 들고 뛰는 그 순간이 너무 벅차올라 어린아이처럼 팔짝팔짝 뛸 수밖에 없었다고 해고합니다.
다른 올림픽에서는 전에는 일본 선수로 뛰었었잖아요. 그러라고 그래. 여기까지 오는데 대체 얼마나 걸린 걸까요? 무려 52년. 52년. 한 번이라도 태극마크를 달고 뛰고 싶었던 손기정은 76세가 되어서야 풀 수 있게 된 겁니다. 잘하시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일본 선수로 알려졌던 손기정.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일본인이 아니라 한국 선수라는 사실을 세계 무대에서 제대로 알리게 된 순간이었습니다.